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모임에 다녀와서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는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분명히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분명히 서로 손을 흔들면서 다음에 또 봐요 하고 인사했는데 왜 혼자가 되니 마음 한쪽이 이렇게 시릴까요? 왜 천장을 바라보며 잠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진실은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을 아시는 순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욕을 먹는 것보다, 싸움을 하는 것보다, 심지어 배신을 당하는 것보다 더 깊이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근히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욕을 한 것도 아닙니다. 대놓고 싫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눈빛, 반쯤 농담처럼 던진 말 한마디, 말하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휴대폰으로 눈을 돌리는 그 작은 행동, 상대방은 자기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가볍게, 그러나 받는 사람에게는 밤새 가슴이 먹먹한 그런 무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에게서, 친척들에게서, 때로는 가장 가까워야 할 자식에게서조차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혼자 삼킵니다. 혼자 사귀고 혼자 잠듭니다.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웃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 쌓이고 또 쌓여서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우리의 얼굴을 더 늙어 보이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무시당했을 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려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빙그레 웃으면서 단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대방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한마디에 그런 힘이 담겨 있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누가 어떤 태도로 다가오더라도 더 이상 밤잠을 설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집에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앞으로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해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러니 잠시 하시던 일을 내려놓고 차 한 잔 드시면서 저와 함께 천천히 이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내가 돈이 없어서 혹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탓하십니다. 밤이 되면 그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대접을 안 받았는데 하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차갑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시해도 반응할 사람만 골라서 무시합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시해도 반응할 사람만 골라서 무시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호랑이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무시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순한 양은 누구나 함부로 대합니다. 왜일까요? 양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양이 반응하지 않거나 혹은 반응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반응을 해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속으로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구나. 여러분이 변명을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던진 말에 이 사람이 걸렸구나. 여러분이 화를 내는 순간 그 사람은 속으로 웃습니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네. 이 사람은 만만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강하게 반응할수록 상대방은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한 사람은 그런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례함을 당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례한 사람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살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특별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방에 들어서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자세를 고쳐 앉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협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화를 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은은하게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태도로 나와도 그분들은 잠시 상대를 바라보시고는 천천히 답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나이만 먹는다고 저절로 생기지도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이 있는 사람의 기운이었습니다. 자기만의 선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 그 선을 침범당해도 호들갑 떨지 않고 조용히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도 함부로 다가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억해 주실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은 내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오직 그 사람의 인격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다. 이 사실만 마음속에 새기셔도 오늘 밤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무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겪어보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얕보는 말투입니다. 아이고, 어르신이 그런 것도 아세요? 어머, 요즘 이런 걸 배우시는 거예요? 대단하시다. 이 나이에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얼핏 들으면 칭찬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딘가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그 칭찬 속에는 숨어있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는 보통 그런 것을 모를 텐데 라는 전제, 어르신은 원래 이런 데 관심이 없을 텐데 라는 전제, 칭찬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자기 머릿속의 좁은 틀 안에 가두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서늘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내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세월이 한마디 말 속에서 어르신이라서 의외로 아시네요 로 압축되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아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시하는 눈빛입니다. 이것은 더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창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상대방이 휴대폰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 상대방은 짧게 네 혹은 아 그러세요
하고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식사 자리에서 여러분의 잔이 비어도 누구 하나 따라주지 않습니다. 싸움이 난 것도 아닙니다. 누가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 내가 여기에 있는데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십니다.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그 기분.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오늘 내가 왜 그 자리에 갔을까 하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모임. 여러분, 이런 눈빛의 무시가 사실은 가장 깊은 상처를 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나 오늘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말씀드리려 해도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로는 특별한 건 없었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 듣는 사람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혼자 삼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교묘합니다. 바로 가르치려 드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 여러분보다 인생 경험이 훨씬 짧은 사람이 여러분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르신, 이런 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치 아이를 달래듯이 말합니다. 친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런 것 하나 몰랐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데 대놓고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친절한 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교묘한 무시의 형태입니다. 관심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포장지를 뜯어내고 이건 무시야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속으로만 화가 나고 겉으로는 웃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는 언제나 상대의 반응을 먼저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내느냐에 따라 그 다음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투로 시험해보고 여러분이 흔들리면 눈빛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도 여러분이 반응하면 이제는 가르치려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시의 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세 단계를 모두 겪으신 끝에 결국 어느 자리에 가도 기가 죽는 사람이 되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나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나를 뭐로 보는 거니? 어디서 버릇없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으시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요?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이 들면 성격만 까다로워지네. 요즘 어르신들 건드리면 안 돼. 성질만 내셔. 별것도 아닌 일에 저렇게 화를 내시네. 여러분, 잔인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시는 순간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선물이냐면 다음번에 나를 무시해도 된다는 정당한 이유라는 선물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디 가서 말할 것입니다. 그 어르신 만나기 힘들어 한마디만 해도 불같이 화를 내시거든. 이렇게 한번 평가가 굳어지면 여러분은 이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에서 피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피해야 하는 사람은 결국 고립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참고 삼키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웃어 넘깁니다. 내가 참고 말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사귀십니다. 밤새 천장을 바라보면서 왜 그때 한마디도 못했나 하고 후회하십니다. 그러다 아침이 되면 그래, 나이 들면 참아야지 하고 자기를 달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대방은 이 침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만만하구나.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이 사람은 반응이 없으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더 해봐도 되겠네. 침묵은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참음이지만 상대방의 눈에는 허락으로 보입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그래서 참으면 참을수록 그 사람은 더 가볍게 여러분을 대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큰 무시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더 큰 무시가 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반응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분들일수록 이 반응을 많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는지 아니? 내가 이래봬도 옛날에는. 여러분, 이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날 무시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역효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실수록 여러분 자신의 가치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부자인 사람이 내가 부자야 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상대방보다 아래에 서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아래,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위. 여러분이 왕년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그 위아래 구조를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품격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명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진 것입니다. 증명하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낮아진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을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화도 내지 말고 참지도 말고 설명하지도 말고 그러면 도대체 뭘 어쩌란 말인가? 좋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달 안에 여러분을 함부로 대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가족 모임에서였을 수도 있고, 시장에서였을 수도 있고, 병원 대기실에서였을 수도 있고, 자식이나 며느리였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화를 내셨습니까? 참으셨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증명하려 하셨습니까?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눈을 감고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공기, 그 사람의 표정,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올라오던 감정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시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실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날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 한마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한마디는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합니다. 들어보시면 이 정도 말이야 나도 할 줄 알지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가진 힘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는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선비들, 어르신들, 그리고 지혜로운 분들이 묵묵히 써온 말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말, 낮추지 않고 높이는 말, 그 한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단 한 문장입니다. 화도 없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빙그레 미소와 함께 이 한마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여러분, 왜 이 말이 상대방의 태도를 180도 바꾸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세 가지 층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층을 이해하시면 이 말의 진짜 무게가 보이실 것입니다. 첫 번째 층, 부정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반박해야 하나, 동의해야 하나. 그런데 이 한마디는 그 둘 중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반박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다 라고 인정해 줄 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반박하는 순간 싸움이 시작됩니다. 동의하는 순간 여러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는 싸움의 장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끌어들이려 했는데 여러분은 그 판에 들어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싸움의 링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링 위에서 그 싸움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층 말의 무게를 다시 상대에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숨은 뜻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다. 나에 관한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상대방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 자기가 던진 말이 갑자기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것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모든 반응은 상대방이 던진 말에 무게를 실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는 그 말을 받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받지 않은 말은 공중에 떠 있다가 결국 말한 사람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한 사람은 자기 말의 가벼움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말한 거지? 하는 묘한 당혹감. 이것이 이 한마디의 두 번째 층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층, 내공 있는 사람의 평온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가진 가장 깊은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을 감정 없이 평온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떨리고 어떤 식으로든 감정이 새어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조금도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은 가짜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 살아오면서 많은 풍파를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준 뿌리. 상대방은 여러분의 이 평온함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등을 펴고 앉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투가 공손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살면서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한 모임에서 어떤 분이 어르신께 은근히 무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은 그저 빙그레 웃으시고는 찻잔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단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로 몇 초 동안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분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웃으시더니 곧 자세를 바로 고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분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살짝 깔보는 듯한 기색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공손해지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르신이 위협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 한마디와 그 평온한 미소 안에서 이 사람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상대방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힘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상대방의 자세를 바꾸는 힘, 칼을 뽑지 않고도 상황을 정리하는 힘. 이 힘은 오직 수십 년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만이 가지실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꺼내시는 열쇠가 바로 이 한마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나도 그 말을 외워두었다가 누가 날 무시하면 써먹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이것만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는 말이 아니라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한마디도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무기가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빈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 잔잔한 미소입니다. 비꼬는 웃음이 아닙니다. 억지 웃음도 아닙니다. 잔잔한 미소입니다. 이 미소가 어떤 미소냐 하면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을 다 겪어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미소,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의 미소. 여러분, 이 미소는 연습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이 말 한마디가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진짜 확신이 있을 때 그때서야 자연스럽게 입가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소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미소가 바로 진짜 어른의 얼굴입니다. 두 번째 조건, 흔들리지 않는 눈빛입니다.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시되 공격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피하지도 마시고 노려보지도 마시고 그저 담담하게 바라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 그러나 그 말이 나를 흔들지는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눈빛입니다. 여러분, 눈빛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목소리는 연기할 수 있어도 눈빛은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정말로 이 사람의 말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받아들여져야 이 눈빛이 나옵니다. 증명할 게 없는 사람의 눈빛,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 이 눈빛 앞에서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세 번째 조건, 침묵의 여유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를 하시고 나서 그 뒤에 오는 침묵을 여러분이 먼저 깨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하고 말씀하신 다음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드시거나 창밖을 한번 보시거나 옆 사람과 눈인사를 나누십시오. 그 침묵이 바로 이 한마디의 진짜 울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말을 던진 사람일수록 그 다음
침묵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 속에서 상대방은 스스로 자기의 말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방금 너무 가볍게 말한 건가? 저분은 왜 저렇게 조용하실까? 이 내적 대화가 바로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 진짜 엔진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시고 또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부연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방금 세운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를 하시고 그 다음은 침묵. 이 침묵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무기입니다. 여러분, 품격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품격은 말을 어떻게 담아내는 그 태도에서 나옵니다. 같은 한 문장도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무기가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익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한마디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미소, 눈빛, 침묵.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그 한마디에 진짜 무게가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깊은 이야기에 다다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십 년을 살아오시는 분들을 지켜보면서 확인한 하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존중받으려고 애쓸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덜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존중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은 역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 마음의 법칙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존중받으려고 애쓴다는 것은 지금 존중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몸에서 풍겨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결핍의 냄새를 맡습니다. 결핍은 약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존중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더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존중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결핍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충분히 존중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는 어느 할머니를 오래 뵌 적이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높은 학교를 나오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손님과 말씀하실 때 손님들은 언제나 먼저 깍듯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훨씬 젊은 사람들도 어머님 하면서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빛 안에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요한 자부심,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고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고 그저 나는 나다, 나는 내 자리에서 내 몫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태도. 그 태도가 말없이 풍겨져 나올 때 아무리 무례한 사람이라도 그 앞에서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머리로는 설명 못해도 마음으로는 느낍니다. 이분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존중받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존중해달라고 외쳐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라는 한마디는 사실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는 나는 나를 이미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의 말이 나를 흔들 수 없다는 마음 상태의 자연스러운 표현일 뿐입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말은 그 다음입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말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이것입니다. 그 한마디 외우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하는 연습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실 때 오늘도 잘 살아온 사람 하고 조용히 말씀해 주십시오. 밤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도 수고했다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작은 연습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눈빛이 달라지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저절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격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문장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실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문장이 아닙니다. 그 문장은 그저 입구일 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문장 안에 담긴 삶의 자세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잠시 거울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울 안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수십 년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사람입니다. 힘든 시절을 건너오셨고, 가족을 키우셨고, 수많은 비바람을 지나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사람입니다. 그 삶의 무게를 어떤 누구의 한마디도, 어떤 누구의 눈빛도, 어떤 누구의 평가도 가볍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마음속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직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화내지도 참지도 증명하지도 마십시오. 둘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라는 한마디와 잔잔한 미소. 이것만으로 상대방의 태도는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셋째, 진짜 힘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풍겨 나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그것이 진짜 무기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세상이 저절로 존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여러분의 단단함을 느낍니다.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더라도 더 이상 집에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 먹먹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빙그레 웃으시고 오늘 나눈 그 한마디를 조용히 건네보십시오. 그리고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나를 지켰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밤을 평온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를 빕니다.